네, 자, 이제 면접장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실제로 뭐 묻는지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시면 문 열고 들어가시면 면접관이 세 분 앉아 계십니다. 대개 이제 과장급들이 중앙부처 과장급들도 있고요. 여러 부처에서 섞여서 오고요. 또 외부 면접위원이라고 그래서 막 교수님도 일부 어떤 주에는 교수님 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주는 그냥 민간 뭐 HRD라고 하죠. 민간 인사 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퇴직자 공무원들도 되게 많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직렬 그 자기 직렬에 있는 분들이 있죠, 기관에. 그럼 기관에 있는 분들이 한 분은 현직들이 와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꼭 자기 직렬에 관련된 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해당되는 주 부처에서 오시기는 하는데 기술적 베이스로 오시는 분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7급의 경우는 9급과 좀 다르게 그 직렬에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없는 편이에요. 도리어. 그냥 7급에서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 직렬별로 여러분들이 직렬별 스터디를 해야 되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걸 일단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요. 자, 들어가시면 자 일단 면접은 세 분 앉아 계시고요. 자, 가시면 인사하시고 여러분 평정표와 아까 개인 발표로 쓰셨던 4장 분리를 해가지고 한 장씩 각자 드리라고 아마 안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장씩 그냥 드리시고요. 예, 그리고 인사하시고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으시면 뭐 간단하게 뭐 누구 뭐 이름 뭐 상관 확인할 거예요. 뭐 수험번호 몇 번 누구 맞으시죠? 이래서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고 이제 바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면접위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바로 드린 개인 발표문도 있고요. 여러분 아침에 쓰셨던 그럼 바로 오자마자 오후쯤에 바로 쓰셨던 경험 상황 면접 과제가 배달이 돼서 이미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제공한 질문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인사혁신 지침은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무조건 여기 있는 것만 물으라는 게 지침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일부 학원가에서는 뻔한 거를 쓰면 질문만 받는다고 하는데 질문만 받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NCS 면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정성평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량평가 시킨다는 뜻이에요. 체크하는 항목별로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조가 다르고 면접원이 다르지만 질문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미리 그 후기 사례 좀 한 열 몇 개들 제가 드렸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네 라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셔도 느낌이 오셨을 텐데 그게 정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상한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문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면접 평정표와 다음에 평가표가 따로 있어요. 인사혁신자가 체크할 수 있는 평가표를 따로 줍니다. 평정표에다가 바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표가 따로 존재해요. 예, 나중에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체크 개수를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체크 리스트가 따로 존재합니다. 여튼 면접의 책상에 이게 있겠고요. 자, 앉으시게 됩니다. 앉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 확인 좀 간단히 한 다음에 바로 뭐부터 할까요? 발표부터 시킵니다. 자, 그럼 준비되시면 게임 발표 시작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손에는 답지 쓴 게 들려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쓰신 거를 보시면서 딱 앉아서 보시면서 줄줄줄줄 읽으시면 됩니다. 줄줄줄줄 읽으면 발표 자체는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쓰는 게 문제겠죠? 이해하셨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쓴 게 거시기 하면 참 발표하기가 좀 그렇겠잖아요. 그죠? 말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 잘하는 영역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열심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표는 8분 이내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숫자 같은 거를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없습니다. 왜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8분을 줄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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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뭐냐? 별거 없고요. 이거 그대로 읽어 아마 대부기의 경우 그대로 여기 있는 글자만 쭉 읽으시면 3, 4분 나옵니다. 그거에 곱하기 2배. 그래서 8분을 준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겠어요? 읽지만 마. 설명을 해. 추가적으로 뭔가를. 보통 브리핑이라고 말하죠.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죠. 배경 설명, 부연 설명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해야 8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5분만 해도 안 되나요? 뭐 상관이 있겠어요? 성의가 없어 보일 뿐이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엔간하면 7분,
8분을 넘어가면 중간에 제지는 합니다. 좀 8분 됐으니까 중간에 좀 넘는 거, 열심히 하게도 넘는 거는 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과도하게 넘지 않으면. 하지만 너무 짧으면,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5분 이하는 진짜 건 아닌 거고요. 됐죠? 근데 쓴 게 별로 없으면 5분 버티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죠. 그냥 자료 있으니까 요약만 하면 돼.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를 나중에 겪어보시면 압니다. 되셨어요? 그게 쉬우면 뭐하러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쫙 읽으면서 쭉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오픈 자료에 보시면 그 2장 후기에 맨 앞에 있는 사례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제가 그냥 참고로 그냥 비슷하게는 적어놨는데요. 후기 분석 편에 보시면 그 38쪽이네요. 38쪽에 있는 후기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샘플로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골라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져 있다. 그냥 열심히 썼어요. 그냥 잘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이거 공부할 게 아니어서 추진 배경, 현황비 문제점, 개선 방안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쓰셨어요. 여하튼간에 보면서 줄줄줄 읽었겠죠. 추진 배경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관심이 높아집니다. 현황비 문제점입니다. 뭐 어린이 도시 위주라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법령이 미비합니다. 여전히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뭐 이러이러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절절절절절 해서 8분 발표했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럼 면접인이 바로 후속 질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됐죠? 후속 질문. 자, 실제 사례입니다. 그분의 실제 사례. 첫 번째 질문.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될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건 답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그냥 뭘 하고 있는지만 알는 차원이니까요. 두 번째 질문. 오케이. 그 다음에 규제를 시행한다면 보행을 위해서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운전에 대한 규정을 보행자 운전자가 갈등이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질문의 취지만 잘 이해를 하세요. 이거 니은자로 제가 쓴 건 꼬리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쿼테이션으로 쓴 거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즉 답변으로 뭐겠어요? 여론 수렴이 중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으니까 그러면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만 보면 그 대충 얘기해서 될 게 지금 아니겠구나. 구체적으로 뭐 어쩌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속도 제한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운전자들은 당연히 뭐라고 하죠. 보행자와 갈등이 생길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다음 세 번째 질문. 자, 언론에서 그러면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차량이 더 막히고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기자한테 따져야지? 뭐 그럴 거 아니잖아요. 언론 대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네 번째. 그러면 만약에 이거 집행은 지자체가 하게 될 텐데 각 지자체가 교통단속은 지자체가 하죠. 지자체 정책 이런 걸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뭐가 있겠니? 뭐 예를 들면 돈, 자료에 돈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돈 얘기도 있겠고요. 시골에는 예를 들자면 그럼 어쩌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질문. 자, 인식 개선 아까 나왔는데 인식 개선 뭐 적었겠죠 당연하게. 여러 미디어가 있는데 뭐 공중파, 신문, 인터넷, 유튜브 블라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미디어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장단점은 뭐가 있겠고 그 어떻게 이런 보행 인식 개선에 활용하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시자료 간단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인식 개선 다른 방안은 뭐가 있겠어요? 미디어 말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 말고. 그죠? 유튜버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한문철 변호사 데려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쩔 게를 본 게 있다. 뭐 재밌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얻어 걸리는 거 맞겠죠? 내가 공부할 때 심심해가지고 뺑소니 사건 그 블랙박스 봤는데 그잖아요. 그죠? 얻어 걸리는 거 진짜 많아요. 왜? 정책이라는 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매일 접하잖아요. 일상적이거단 말이에요. 정책이라는 거는. 행정학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자, 오케이. 다음에 그럼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성과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뭘 평가를 쓰죠? 되게 말이 거창해요. 보행 안전이면 안전이 뭐겠어요? 보행 안전이면 교통사고 들려면 되는 거잖아요. 보행자들. 그죠? 교통사고 감소,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가지고 측정할 수 있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죠. 특히 아까 노인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노인 교통사고 감소율을 좀 봤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계가.
뭐 지방별로 따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게 수준이 있어 보이겠죠. 다시 말했습니다. 7명, 7명 중에 상대 평가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거의 질문은 비슷해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성과 평가를 하려면 참여 주체 누가 평가를 하면 좋겠어요? 뭐 시민단체, 뭐 지자체, 그만 아니라 학계, 뭐 적절하게 지자체, 뭐 등등등 뭐 있겠죠, 그죠? 뭐 그런 뭐 내용은 나중에 고민을 하자고요. 자, 전형적인 다 질문들입니다. 워딩은 조금씩 다른데 본질적으로 첫 번째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뭘 먼저 하고 뭘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가? 급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급한 것부터. 인프라 구축 이런 건 좀 든 얘기잖아요. 당장에 교통사고 줄이는 거 단속도 좀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번 뭐 사고 많은 지역 같은 데는. 이런 건 단기일 테고. 뭐 도로 만들고 뭐 보행로 다시 정비하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는 장기 대책. 더 장기 대책은 인식 개선이죠.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건 뭐 광고 하나 들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인식 개선이 가장 장기일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갈등 해소. 모든 정책은 100%다 찬성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나눠져 있기 마련이에요. 비율의 문제일 뿐. 됐죠? 당연하게도. 그러면 당연히 반대편이 생기기 마련이고 반대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즉 설득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이고요. 세 번째, 언론 부정보도. 이건 뭐겠어요? 정확한 정보 전달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반론보도 청구라는 건 쉬운 얘기예요. 뭘? 무엇을? 이해하셨죠? 다음, 집행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 아니 이게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냥 내 마음대로 입안자 마음대로 다 자연스럽게 굴러갈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에러가 생길 수도 있겠고, 돈의 문제, 인력의 문제. 단속 강화하면 좋죠. 사람이 없는데 뭐. 교통 순경들 다 경찰대다 교통에다 박아버리면 거기서 나중에 경찰들을 다 단속 형태 답세 집중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니 경찰 인력도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마저에 거기다가 예컨대 생활범죄들이 늘어나면 어떡할래? 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됐죠? 잘 생각해 보시면 미디어 홍보 방안이에요. 홍보 방안 다양하게. 홍보는 타겟팅이 중요하죠. 그냥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쉬운 질문, 쉬운 내용 유튜브요. 유튜브 뭐 어떻게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뭐 이런 게 디테일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됐어요? 성과평가 늘 나온 겁니다. 이거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됐어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게 보행자가 아니고요. 요즘 가장 또 엊그저께 왜 파리바게트 얘기도 말씀드렸죠. 뭐 공사장에서 안전사고에서 추락사 하신 분들도 엊그저께 대거 또 생겼죠. 자, 뭐 예컨대 뭐 요즘 스토킹 문제들 되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 잘 보세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보행 안전 말고 똑같이 유효한 질문이죠. 시행했으면 갈등이 당연히 생기겠죠. 누구는 이거는 기업들이 반발하겠죠. 대개의 경우. 그죠? 여론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론에 대한 부정적 보도, 기업 어려워 죽겠는데 규제만 들린다. 부정적 보도 나오면 어떡할래? 이건 지자체가 아니고 관련 부처에서 정책 추진할 때 애로점이 뭐냐? 산업안전이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근로감독 나갔을 때 산업안전관리 산안감이라고 합니다. 감독 나갔을 때 반발하면 어떡할래? 어떤 애로가 있겠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인식 개선. 아니 알아서 좀 안전장치 좀 좋잖아요. 또 안전인식도 가져주면 좋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 인식 개선을 하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홍보 방안.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제는 달라도 질문은 거의 똑같다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NCS 면접이고, 그죠? 이게 역량평가, 개량화된 역량평가라는 방법이에요. 즉, 주제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받을지 거의 다 알고 들어가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대충 그림이 나오죠, 그죠? 처음에는 이걸 알아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올지는 몰라요. 됐어요?
그거에 맞춰서 그게 스토킹이 됐건, 그죠? 추락사가 됐건, 그죠? 아니면 카카오 먹통이 됐건, 그렇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질문은. 근데 그 디테일을 조금씩 알아야 되겠죠. 물론 그거는. 근데 그 디테일은 아까 제시자료가 되게 친절하단 말이에요. 대략적인 거 다 줘요. 물론 친절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주제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상식적이니까 되게 좋은데, 정밀 의료 산업 재정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읽으면서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전투 로봇. 에? 뭔 멍멍이 소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로직에 들어오면.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중요한 건 이걸 싸잡아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이 뭔지, 이런 문제도 정부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지, 또 이런 정책이 잘 집행되기 위해선 여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이걸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란 일에 대한 이해예요. 이럴 때 나라에서 뭘 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카카오 먹통이면 오너를 가져다가 광화문에 효소시키는 건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정책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대도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좀 극단적인 사례예요. 노인들 고독세가 많죠. 예를 들면 고독세 해결 방안 간단해요. 자본주의잖아. 돈을 안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노인들 1인 가구 노인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면 돼요. 고독하실 틈이 없게. 왜 못하겠어요? 그건 결정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건 안 될 일이다라는 것. 가계부채가 많아요. 뭐 어려워요. 은행들 부르다가 예전처럼 남산에 어디 잡아다가 은행장들 해서 다 탕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항상 모든 정책에는 예상되는 애로와 어려움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말이에요. 그죠? 이런 로직들을 판단해내는 거예요. 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 나란 일에 대한 이해. 자, 도대체 이럴 때 정부는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가? 정책 툴. 예를 들면 더 좋죠. 그런 거를 실제로 구현했을 때 뭐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은 제시절에 나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쓰라고 밑자라고 다 깔아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 정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나서 정리를 하는 건 또 다른 레벨이에요. 정리를 잘 하는 것. 이해가 돼야 정리를 잘 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도 못듣는데 어떻게 잘 요약 정리를 하겠어요.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아니 뭔 소리 모를 게 뭐가 있을 것 같죠? 나중에 기출을 해서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100개 썼어요. 이런 분들 나와요. 뭐 나만 그럴 거 아닐 테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런 데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정부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툴, 정책 수단, 나란 일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란 일은 매일매일 9시 뉴스에 보시면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등등등. 자, 그런데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이 요거는 7분은 좀 넘어갔고요. 보니까 한 10분 가까이는 한 것 같아요. 뭐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질문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정도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꼬리 질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또 일각에서는 이거 가지고 대책 방안이 무슨 쌈박한 아이디어를 와야 되는 것처럼 아니 그 아이디어는 날고 계시는 관료분들도 아이디어 내는 게 없어요. 에? 여러분들이 30분 와가지고 무슨 아이디어를 냅니까? 되셨어요? 뭐 새로운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린 반푼치도 없는 얘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고요. 무슨 아이디어 머리 쥐어받고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이나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애시당초. 다른 학원가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뻔한 얘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그건 진짜로 멍멍이 소리입니다. 이런 걸 평가하죠. 이걸 통해서 아까 뭐예요? 나란 일을 이해하고 있는가? 국가직 7급이잖아. 당신들이. 그잖아요? 나란 일을 할 사람들이잖아. 실무를. 행정학이나 행정법 배우면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원리는 배웠겠지만 법은 배웠겠지만 약간의 판례와 사례는 배웠겠지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걸 하라고 면접을 이 과목을 넣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됐죠? 여기까지. 자, 끝나면 자 바로 이어서 뭘 하겠어요?
경험과제, 상호과제 아침에 쓴 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그때는 여러분들이 손에 없어요.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과제는 이미 문제를 줬잖아요. 뭐라도 열심히 썼을 거예요. 거의 외우고 들어가죠. 그래서 3분, 4분 만에 막 쓰고 들어가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상황형 과제는 20분이니까 15분 정도 넉넉하게 이제 쓰시면 돼요. 요거 이제 빌드업 하는 거가 이제 막 쥐나시려고 하실 거예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쓴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쓴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질문의 거리예요. 거리. 이해하셨어요? 공통으로 준 질문지라고요. 그냥 본인이 쓴 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쓰도록 하는 겁니다. 오케이? 경험 과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 업무나 부처 그리고 관련된 노력이나 경험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영끌하는 거지 뭐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뭐라도 쓰시는 거죠.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뭘 썼냐? 보시면 산통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고 오 무역. 참고로 산통부 흔치 않습니다. 가장 흔한 데는 일행 기준으로 1순위 네, 문화부. 2순위? 네, 교육부. 되게 이래요. 나중에 사례집을 보시면 알 텐데 면접을 좀 잘 보실 분들은 일부러라도 만들이 선택하지 않는 부처로 좀 다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뭐 여하튼 간에 그건 나중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산통부를 쓰셨어요. 관련 경험과 노력, 수출입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정책 실시, 난방적 관련 지원 이런 걸 해보고 싶대요. 조사감독이 위에인데. 자, 본인은 보시면 국제통상학, 전공이 이쪽이야. 그다음에 의류시험 해외 파트에서 인턴을 했대. 그죠? 그다음에 베트남 물류회사에서 해외 기업에서 근무도 해봤다는 거예요. 뭐 물류회사 근무, 영업사원, 물류 CS, 포워딩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영어 동아리도 했어요, 외국어도 해요, 뭐 이런 거 막 곁자리로 적어 놓으셨어요. 뭐 열심히 적으셨습니다. 됐죠? 아니 세상 이런 훌륭한 커리어가 있다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성의 있게 열심히 쓰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과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소설을 쓰지 않는 이상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성의 있게 잘 답변하시는 게 중요하지 무슨 커리어 경진 대회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자, 뭘 물어보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산통부 왜 지원하게 된 경험이나 계기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그 경험 아까 무슨 어디서 일해봤어요, 뭐 전공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쭉 적어놓은 걸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그 경험에서 특히 정책 개선점이 뭐가 있던가요? 뭐 수출기업 애로나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던 게 있던가요? 그다음 그런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를 잘하려면 뭐 외국어, 뭐 무역 지식, 뭐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뭐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다음에 그럼 특별하게 보면 어떤 전문성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랬더니 뭐 동남아 물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얘기했겠죠. 다음에 본인이 아까 뭐 일도 인턴도 해봤고 아까 뭐 무슨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해봤다고 하니 뭐 거기서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애로가 있던가요? 약간 라이어 테스트를 겸하는 거죠. 실제로 해봤어? 뭐 이런 걸 겸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살짝. 그다음에 그럼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특히 이쪽 아까 산업통상부의 무역 관련된 정책하는데 특히 도움될 경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상 받았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수상 경험에서 뭐 배운 점은 뭐가 느낀 점이 있나요? 자, 그러면 지원부처 아까 산통부에서 일반적으로 뭐 개선할 정책에는 관심 있게 본 거, 개선점 같은 게 뭐가 있던가요? 네가 산통부 진짜로 희망하는 거 맞아? 이런 거죠. 이해했죠? 듣기. 다음 실무에서 그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100% 질문입니다. 100%. 당연하잖아요.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질문의 사이즈가 누구나 다 비슷해. 물론 이 질문만 하는 건 아니고 질문의 풀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죠? 되게 그냥 있는 내용 조곤조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잘 정리하고 해당되는 부처에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은 기본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뭐 구체적인 준비 내용들은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저는 경험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죠. 경험에 대단한 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본인이 딱 맞는 경험이거나 뭐 경력이 있거나 그러면 자랑하면 돼요. 그럼 뭐 자랑하니까 뭐 그런 게 약간 플러스 유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면접에 따라서는. 오케이?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런 게 있으면 자랑하면 돼요. 오케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을 위한 거예요. 조곤조곤. 너가 진짜로 생각해 본 거 맞아? 좀 알아는 봤니? 관심은 좀 실제로 있어? 실제로 해본 건 맞아? 그때 어려움이나 느낀 점은 뭐야? 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핵심을 얘기해 드리면.
기왕이면 여러분 자랑할 얘기를 잘 정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영끌 하셔가지고. 됐죠? 여기까지 전공으로 하든 동아리로 가든 뭐 과외활동으로 가든 알바로 가든 인턴으로 가든 평소에 관심사로 가든 예전에 뭐 재작년 분인데 그분은 되게 나중에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관심사 전공은 상관없는데 본인이 밀떡이에요. 밀떡 방개떡 밀떡 찹쌀떡이 아닌 밀떡이 아니고요. 밀리터리 덕후 무기 좋아하는 분 실제로 예전에 그래서 코엑스에서는 방위사람 무기 전시회 이런 데도 갔다 오신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 갔다 온 거 가지고 쫙 방사청 쫙 이렇게 쓰시는 거죠. 내가 관심 있다는데 뭐 애정 한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여기서 함정 여자분들 뭐 유튜브 해봤어요 그러면 문화부 홍보 뭐 이렇게 가는 거가 이제 함정이에요. 그래서 맨날 보면 학원에서 알바를 하거나 이런 게 항상들 많으세요. 그러면 되게 교육부 너무 그렇게만 가지 마시고 이해하셨죠? 좀 다채롭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면접을 잘 보시는 분들은 부처 선택도 좀 다양하게 다변화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쓴다고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면접용일 뿐. 됐죠? 아까 그 방사청분은 방사청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실제로? 전혀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면접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답변해서 본인이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이쪽 분야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약간의 알리바이와 약간의 근거를 보여주시면 되고 그에 관련돼서 최근에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뭐 좀 돌아가는 게 어떤 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찾아보면 홈페이지도 있고요. 구글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건 무슨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이 없어서 우수를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니까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됐죠? 뭐 그렇게 부담되시지 않는 질문이에요. 물론 본인이 20 몇 년을 살아오신 인생 중에 엑기스를 잘 뽑아서 정리하려면 고민은 되죠. 이게 나을지 저게 나을지 그죠? 선택 고민은 되실진 모르겠으나 적어도 답변의 질문들을 뻔히 알고 들어가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됐죠?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제해서 밀도 있게 얘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이죠. 그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들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여러분이 모르는 인생을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아닌 이상. 오케이? 그러니까 저한테 첨삭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면접 강시에서 무슨 첨삭을 받아요. 경험 과제를. 잘 생각해봐. 내가 뭘 처음 할지 뭘 삭할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랑 사귀어봤어요? 아, 넌 이 경험보다 이 경험이 나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이해하셨어요? 그런 게 상술이라고요. 되셨어요? 단 수강생 분들에게는 저는 한 200개, 300개가 넘는 사례를 드릴 거예요. 각자가 영혼까지 끌어모은 오 이렇게 엮으면 나도 엮을 수 있겠는걸? 이런 거 무지하게 많으실 겁니다. 각자가 영끌해가지고 머리 쥐나게 준비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별거 없는데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사례들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극이 되는데 측면에서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되네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 이거 좀 벤치마킹해도 괜찮은 걸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쓰시는 것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경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뭐 이제 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간단하게 따박따박 답변하고 넘어갔어요. 이어서 상황과제 질문을 합니다. 아까 상황과제는 행사업체였죠. 그 문제 이렇게 쓰셨어요. 상황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한 몇 줄 하셨고요. 네 줄이나 하셨네. 이 네 줄이나 한 이유는 상황만 뭐 쓸 내용이 별로 없어서 뭐라도 양은 채워야 되겠고. 자, 나의 판단 1. 보고 및 설득하겠다. 뭐 B에게는 낮은 단가로 해줄래? 한번 물어보겠다. C에게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완책을 요청하겠다. 문제가 되면 혹시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계획안을 받은 후에 다시 상사에게 보고하겠다. C를 원하면 이때는 상사 의견을 존중하여 상사가 C를 하시라 그러면 C를 해야죠. 뭐 이런 얘기예요. 단 C가 잘못했을 지형상을 공유를 요청하고 미래 보완책을 마련을 요청하겠다. 자, 이런 걸 전형적으로 이게 좋은 답변은 아니에요. 전형적인 제가 표현한 미꾸라지 답변이죠.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애한테는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래도 상사가 하라면 그냥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겠고 프로세스만 말하고 판단을 좀 안 하신 거기는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쓴 걸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단 쓴 거를 베이스로 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들을 결정을 못 해놓으시면 낮은 단계부터 질문을 하는 거고요. 딱 뭔가 좀 어느 정도 웰메이드하게 쓰시면 질문이 높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조곤조곤 할 때.
뭐 그런 차이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썩 좋은 답변은 아니에요. 뭐 결정을 안 하고 디테일이 없어요. C 같은 경우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보안 요청을 어떻게 하냐고. 행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 부처랑 그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뭘 보완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행사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자료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좋은 답변은 아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질의응답을 하게 한 거리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물론 완벽하게 쓰거나 잘 쓰면 질문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휴게 보시면 면접에 딱 보시고 뭐 다 적으셔서 물어볼 게 없네요. 허허허. 그래도 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뭐 물어는 봐야겠죠? 뭐 이러는 게 가장 좋은 코멘터리겠죠. 간혹 있습니다. 그죠? 뭐 질문할 게 없네. 이런 느낌? 됐죠. 자, 어떤 점을 봅시다. 이런 행사를 지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중요한 행사라니까 중요한 점은 안정적으로 끝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신뢰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럼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럼 어떤 거를 좀 보류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B는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은 돼야 된다고 아마 B는 가격을 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C는 혹시 뭐 다른 거라도 좀 잘 해본 게 있는지 문제가 없을지 뭐 성과 같은 거를 좀 받아가 같이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그냥 예시를 들은 것 뿐입니다. 세 번째. 자, 요거 두 개 묻고 그냥 내용 파악 정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 선정된 C 업체가 상사랑 대학 동창회의 사장이 어쩔래? 이런 거예요. 친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마치 부당지시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거 질문지 질문이에요. 면접위원이 애드립을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친분이 있다면 그럼 때려쳐야죠. 왜? 뭐 거기 사장이 무슨 우리 과장님이랑 대학 동기인 게 무슨 큰일이에요? 그게 비리야? 아니잖아. 됐죠?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뭔가 예.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탈락한 B가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것도 질문입니다. 맨날 이런 거 묻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한다면 아니 그런 거 문제 없는 거다. 당신이 비싸서 도저히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안 돼도 B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없다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잘 들으면 듣고 나면 되게 상식적이에요. 뭐 당연하지. 하지만 듣기 전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되시니까 좀 낯선 것 뿐이에요. 자, 계약은 했는데 그러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뭐 어떻게 할까? 이것도 질문입니다. 질문지에 있는 질문이야. 이거에 대해서 딸려 나오는 질문지에 하자가 발견했다. 하자가 발견했으면 다시 스탑시키고 검토해야죠. 뭐 너무나 당연하게 뭐 사자가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자가 있으니까 무조건 떨어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뭐 그다음에 하자가 없으려면 그럼 어떻게 예방책을 어떤 걸 단돌이 해야 되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에요. 문제가 없게 하려면 이런 류의 질문들 좀 낯선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크로스 체킹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크로스 체킹은 좀 필요한 것 같다. 다른 데랑 뭐 저만 실무자로 쓰면 검토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부처나 예산부처에서도 요 뭐 제안서나 이런 기획안이나 예산서 같은 것들을 좀 크로스 검토, 계약서를 크로스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더니 가외적인 검토, 그러니까 엑스트라 검토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늦어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라는 얘기? 그럼 무슨 말이야? 괜찮죠. 또 아닌 것 같고 아씨 뭐라고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게 떠보기 질문입니다. 떠보기 질문. 그러면 가르면 돼요. 가르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정도의 문제인 것 같다. 뭐 계약 금액이 뭐 어느 정도 이상이거나 고액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성을 위해서 뭐 그런 검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좀 범위를 좀 나누면 될 것 같다. 뭐 그 정도 답변하시면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공부하시면서 후기 보시면서 실습하시면서 그냥 다 아시게 돼요.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치만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된다고요. 됐죠? 다음 마지막에 이게 또 코어 질문이에요. C를 하면 미숙하다고 했잖아요. 제시자료에.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어떤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냐는 거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면 그 이전에 했던 행사 내용들, 자료들 쭉 해가지고 그쪽 업체에다가 줘서 참고하라고 하고 뭐 등등등 이런 안전장치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뭐 그 정도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진행된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워낙 단순한 문제라서 이 문제는 사실 물어볼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 문제이기도 했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7급 여러 가지 그 상황형 문제 중에 졸 쉬운 과입니다. 학급이에요, 학급. 상급으로 가시면 이제 골치 아픈 것들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자, 여기까지. 지금 이 문제는 그런데 이건 내부 문제라서 그런데 정책이 꼭 이렇게 내부 소통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내부 대외적인 정책이거나 외부 민원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일에 관련된 것들이라서 조직 내부에 관련된 문제들은 간혹 나오는데 그냥 되게 간단해요. 하지만 정책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을 경우에 되게 좀 까다로워져요. 갑자기. 그럼 이제 PT 개인 발표하고 별로 구분이 잘 안 돼져요. 개인 발표와. 이해하셨어요? 아까 보행 안전 문제 있었죠? 상황형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뭐 도로교통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죠?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시내 고속도 그러니까 아동 보호구역 외에 뭐 노인 양로원 인근 등에 대해서 노인 보호구역을 신설하여 뭐 초고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운전자 단체와 뭐 등등등 시민단체에서는 가뜩이나 막혀 죽겠는데 힘들다며 반발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면 상황형 문제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우에 따라서 상황형 문제 중에 일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정책형인데 제가 이름 붙이긴 정책 변경, 뭔가 바꾸려고 할 때 그런 경우의 문제의 상황형은 개인 발표의 미니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사실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 버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형 과제의 상당 부분에 공부하시면 개인 발표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래핑이 되는 영역이 생겨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설득 방안, 홍보 방안, 인식 개선 아까 그런 얘기들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됐죠? 간만 좀 가지시고 요거 상황형 문제가 이런 것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봤더니 이 정도 했더니 한 30분, 35분 정도에 이 정도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이 40분이거든요, 원래. 근데 실제로 한 35분 정도에 끝냅니다. 방역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그래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면접의 시간 딱 보시고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아마 질문지, 그러니까 책자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요. 넘기면서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았는데 둘쩍둘쩍 하실 거예요. 아무거나 찍어서 이제 골라서 묻습니다. 이게 추가 질문인데 추가 역량 질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간이 남아서 자, 공무원에서 본인의 장점은 뭔가요? 묻고요. 다음 두 번째 뭐 이렇게 장점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뭐 공정성이 중요하다, 뭐 전문성이 중요하다, 뭐 얘기했겠죠. 그다음에 공무원 유튜브 관련해서 영리활동, 겸직근무 의무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볼래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뭐 이런 류의 질문을. 그러니까 시간 채우는 용이지만 그건 버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당연하게 뭐 평가가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되겠죠. 물론 시간이 없으면 영상 끝나고요. 이런 추가 질문이 없기도 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거든 일찍 안 내보냅니다. 일찍 내보내면 안 되도록 돼요. 나중에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채우긴 하는데 약간 플러스 알파, 약간 보너스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이건 일반행직이니까 그렇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뭐 전산직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알아요? 메타버스를 만약에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가끔 직렬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 질문 리스트는 따로 오픈자로 2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끝내면 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나오면 35분이 순삭됩니다. 아마 체감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앉았다가 말 몇 마디 한 것 같은데 아마 인생에서 겪어보신 가장 빠르게 흐르는 시간일 겁니다. 끝나고 나오시면 이제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 발표지는 거기다 반납하시고 난 내려오시면 뭐 설문지 쓰라고 할 겁니다. 뭐 면접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 뭐 그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휴대폰 받고 다시 아까 나오시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에 타시면 아까 오셨던 과천 정부청사역으로 다시 휙 해서 딱 입구에 내려다 줍니다. 그래서 타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 대각선 건너편에 이마트 밑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매일매일 와 있으니까 커피 드시러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이 끝납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이 정도까지. 자, 이게 여러분들의 면접의 실체입니다. 보시면. 자, 일단 보시면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질문에 보면 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허접하게 써서 뻔한 거를 써서 질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창의적인 걸 쓰더라도 질문을 받는 겁니다. 됐어요? 즉 질문을 알고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거의 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유식한 표현으로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자가 쓰는 표현으로는. 민간에서 쓰는 건 NCS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냥 저는 쉽게 그냥 질문지 질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게 나로도 똑같은 걸 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다음에 질문의 배분은 본 10도를 따르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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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도 됩니다. 대개 거의 동급으로 보통 이렇게 취급이 돼요. 됐죠? 질문의 양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특정 분야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경험 가지만 주구장창 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죠? 어떤 분들은 PT만 또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됐죠? 당연하게도 균질하게 서서히. 다음 분량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하시고, 이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답변은 하나당 기준으로 1분이 넘어가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지 답변 내용을 다 털어서 A4지에 디폴트 값으로 놓고 치면 A4지 한 장 반에서 두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털어봐야 꼴랑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논설을 하거나 스피치를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답변 하나당 1분 정도 기준값으로 잡으시면 돼요. 한 3문장, 4문장, 5문장. 그 정도의 느낌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게 간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연설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습하실 때도 심플하게. 그래서 답변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경험 얘기해보라고 그러는데 5문장의 경험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제적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이럴 때 제가 무슨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3, 4분 얘기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선결후론. 제가 이러이러한 때 이러한 경험에서 이런 거에 성과가 났고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첫 문장에다가 받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길어지면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야 돼요. 왜? 면접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칼같이 재면서 운영해요. 답변 길게 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죠? 연습이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 자랑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고, 그죠? 할 자세가 되어져 있으며 또 면접 때 얼마나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티를 내러 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사실 독인 개긴이라고 봐요. 이거는 성의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의 있게 답지 쓸 때도 성의 있게 한 줄이라도 좀 허술하게 안 쓰려고 노력하시는 것. 표나 그래프 박스 있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해석해서 좀 적어보려고 하는 것. 그게 다 티가 나요. 공들인다는 뜻이죠. 뭐 헤어 메이크업도 물론 티가 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 자랑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과거만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를. 자, 이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다시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시험입니다. 왜 시험인가? 를 한번 좀 아까 몇 개 사례를 보시고 뭘 평가하는지를 들어보시면 대략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죠? 7급에서 정책, 나란 일이 뭔지를 물어보는지, 그죠? 예. 어떤 건지, 왜 이게 시험인지, 시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좀 분명해지실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감이 아니고요. 두 번째,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입니다. 면접을 자꾸 이렇게 말로 치환하시면 안 돼요. 그죠?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정책, 나란 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핏 여러분들 들어본 풍월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놓고 그래야지 뭔가를 쓸 수 있죠. 조곤조곤 잘 정리돼서. 필기 공부해보면서 알죠. 정리가 내가 잘 모르면 정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뭘 알아야지 단권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권화가 무슨 뭐 그냥 한번 대충 봤다고 단권화가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연하게 쓸 게 있고 뭘 정리가 돼야지 답변도 깔끔하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상식적인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물론 경험 과정은 공부할 건 없으니까 성의 있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물론 정책들은 공부하셔야겠죠 다시. 하지만 여러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직 7급 면접에서 작은 포션이에요. 여러분 경험 정리는. 그게 우주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당연하게도 작은 포션에 불과하다고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뭘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관련된 고민들을 좀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나란히 일단 이해라는 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일이 부정적인 사건이면 이런 것들 생각되지 않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광화문 효수가 답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총살시키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그냥 싸질러서 그냥 돈 주고 또 해결하는 것도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광고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조금이라도 실효성 있게 해보려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 더 필요하겠죠. 당연하게도. 느낌이 좀 오시나요? 지금 고민이? 그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가 나오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질문이 정해져 있거든. 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상식적이기도 해요. 많은 부분들이. 정책이라는 게. 상식에 기반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무 행정학 용어스럽게만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줄줄줄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특히 이공계 분들이거나 행정학 이런 거 안 배우신 분들은 아마 용어 개조식으로 좀 요약식으로 쓰려면 용어들이 좀 낯설 거예요. 그죠? 들어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니까 좀 줄줄줄 쓰게 되거든요. 약간 풀어 쓰듯이 처음에 그러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밀도 있게 쓰는 연습을 어차피 여러분 현직 가시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보고서 쓸 거 아니에요. 맨날 리포트 쓰고 그죠? 일부도 맨날 쓰셔야 될 테고 예를 들자면 해야 될 일이니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현직 오리엔테이션 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면접위원들이나 현직분들은 너무나 그게 익숙하시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 그 정도. 나 이거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정리가 좀 필요하겠구나. 좀 사례도 좀 알아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이제 국가직 7급 면접의 큰 개요는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좀 설명이 좀 그랬는데요. 자, 요 전에 저 교재 잠깐 그 보충자를 보면 몇 가지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그 경험 면접 과제인데요. 한 가지 좀 놓쳤는데 아까 14쪽 보시면 이게 아까 샘플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거든요. 일반 행정 첫날에 보셨던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날인 세무 관세 외무형사 통계 증인을 봤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그러면 다 매년 달라요. 조합은 인원에 따라서 좀 맞추다 보니까 자, 또 오전반인데요. 물론 경험 과제는 동일합니다. 그죠? 경험 과제는 동일한데 상황 과제를 보죠. 이거 상황 과제는 오전 오후가 당연히 다르고요. 매일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직렬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직렬이 보는 경우들이 7급은 더 많기 때문에 배경 상황이 직렬로 되어 있는 건 잘 안 냅니다. 그냥 일반적인 걸 내. 그러니까 일행이든 뭐든 7급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행 상황형 지문이나 세무직 상황형 지문이나 외무형사직이나 감사나 뭐 기술직 상황형 지문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9급은 직렬별로 대부분 인원이 많아서 직렬별로 보다 보니까 해당되는 직렬의 배경 상황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7급은 별로 그렇지 않고 도리어 직렬에 관련된 질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세무 쪽이고 세무가 인원이 많아서 세무가 나올 것처럼 생각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행에서 내거나 기술직에서 내거나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렬 구분도 상황형을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 발표도 마찬가지 직렬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7급이에요. 그냥 7급은. 단 직렬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까 개별 질문에서 약간 시간이 나오면 하는 엑스트라 질문이 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직렬 질문이. 시간 나오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경험과제죠. 경험과제는 세무직은 뭐 일단 세무서에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기하실 테고 관세직은 관세청 그렇잖아요. 물론 뭐 기술직은 또 여러 부서에 가시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지원기관 또 일행이신데 내가 문화부로 가겠다 그러면 희망 업무나 관련된 것도 그쪽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거고요. 개선점이거나 관심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아까 보셨던 뭐 산자부다. 그럼 산자부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과제에서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망기관에 관련된 것들은 각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건 플러스하고 됐죠? 그거는 그거 외에는 딱히 직렬지만 물론 엑스트라로 약간의 건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 문제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전형적인 정책 변경형입니다. 문제를 들으면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처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난해 봤던 문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가끔 아름다운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되게 아름답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의 효율화 관련 문제인데요.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설명을 좀 같이 풀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사업체처럼 단순한 거는 되게 쉬운 문제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까다로운 문제. 예, 까다로운 문제. 그러니까 되게 뭐 이거는 양극단이고요. 뭐 중간 정도 되는 문제들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아무튼 직렬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상황형 문제도 직렬 따질 거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렬 문제도 배경만 직렬에 관련된 것뿐 본질적인 거 다 똑같아요. 본질적인 거. 뭐 직렬이라고 특별하게 다를 거는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기 마지막 개별 질문 요것만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릴게요. 개인 발표도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발표. 자, 23쪽입니다. 자, 개인 발표 주제를 보시면 자, 앞에 부분은 제가 다 아까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다 드린 내용들이니까 뭐 추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아까 보셨던 일행 첫날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행자 안전대책이 나왔어요. 안전대책이. 그 다음에 오후조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도 뭐 이런 게 있었어? 관심 안 가셔도 돼요. 이런 게 나올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나올지 생각지도 못했고요. 다음 세 번째 SNS 마켓. 뭐냐 그러면 뭐그 인플루언서들 뭐 이렇게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파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 규제 샌드박스 이 문제가 진짜 압권인데요.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읽으면서 도대체가 예. 제일 쉬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직관적이고 그냥 이해하기 쉽잖아요. 보행자니까. 하지만 이것도 약간 아슬아슬하고요. 이것도 좀 이해됨직한 건 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얘는 조금 좀 쉬워 보이고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것도 나중에 복원을 된 걸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이걸 뭘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문제나 주제가 균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죠? 작년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문제 퀄리티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자면 균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 제가 문제를 복원하다가 한 이틀 걸렸는데 이거 한 문제 복원도 하루 왼종일 걸리거든요. 제가 복원된 거를. 근데 이틀 걸리면서 복원을 하면서 제가 주구장창 공부를 해야 되잖아. 알아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딱 맞춰내기 때문에 뭐 싱크로에 적어도 한 85%, 90%는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제 결론은 문제 낸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냈군. 이 결론이에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 안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정말 뜬금없고 뭔지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맞추겠다 이런 거 불가능해요. 됐죠? 무슨 말인지? 뭐 이번에 이런 게 뭐 주제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안 나와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저도 예전에 한두 문제씩 곧잘 맞췄어요. 곧잘. 제가 재작년부터 포기했어요. 이건 완전히 즉 일부러 여러분들이 나움직하지 않은 걸 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미리 뭔가를 알고 쓰는 거는 균질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굳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 나오겠군.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죠. 결론은 뭐겠어요? 문제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선언적으로 이 주제를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도리어 그 정반대예요. 모르는 걸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도대체 정부는 뭘 할 수 있는지를 네가 좀 이해하고 있냐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역할을 이해하고 있냐 정부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좋게 보자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뭘 묻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히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강의 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참고로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주제가 제가 핫 이슈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건 웜 이슈예요. 뭐 딱히 뭐 문제가 아닌 건 아닌데 뭐 핫한 주제는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딱히 표현할 게 없을 때 웜한 주제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국감 때 뭐 이렇게 나와 예를 들자면 이번에 뭐 추락세되니까 그런 게 주제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참고로 문제는 한 3, 4개월 전에 이미 출제가 된 문제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필기랑 준하게 금고 속에 보관돼서 관리되는 국가 이익 기밀이거든요. 여러분 문제지가 필기 문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필기 문제랑 그래서 핫한 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뭘 맞추겠다는 의지 자체를 갖지 마세요. 됐어요? 다음 제시문은 되게 친절하게 줍니다. 하지만 이 친절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상당히 안 친절한 경우도 있어요. 요약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걸 요약이 안 되는 걸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스 하나에 주제 하나씩 주는 경우도 많지만 주제가 두 개가 막 묶여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것도 있고요. 아까 현황, 문제점, 대책방 이렇게 한 짝이 있지만 현황인데 막 문제점이 막 발리발리 적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균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접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무엇을 기준으로?
기출을 기준으로. 기출보다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모의 문제 꽤 잘 만들고요. 되게 훌륭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만들었던 문제보다 훨씬 퀄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못 맞출 거. 다양한 상황들을 겪어보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실지 중요도와 시험에 나오는 건 다르잖아요. 그 갭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간격이 최근 1, 2년 동안 더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후속 질문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뻔히 알고 갑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반대하면 어떡할래? 예상되는 애로점은 뭐가 있니? 뭐 블라블라. 뭐 뻔해요. 홍보 방안 뭐가 있겠니? 인식 개선 어떻게 있니? 아까는 없었지만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해외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니? 뭐 그런 얘기들. 질문들은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고요. 그래서 그게 장악이 되면 되게 생각보다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악하기 위해서는 밑작업이 조금 꽤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 보는 것까지가. 그죠? 그 이상 잘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만 갖추시는 것만 하셔도 거의 다 기본 이상은 대응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에 대비 가이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 중 예상이 불가하고요.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복원이 잘 된 문제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문제는 못 맞출 것.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선배들이 기를 쓰고 피를 토하며 30분 동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쓴 답지가 복원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질의응답한 후기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 더 좋은 자료가 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그게 중요한 레퍼런스라는 뜻입니다. 됐죠? 어디 이상한 문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기출 문제 잘 복원된 것, 그러니까 정보의 양까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많아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신문 기사들 막 10장씩 이렇게 만들어서 기출이라고 줘요. 그 주제가 기출일 수는 있죠. 검색하면 찾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복원하는 거면 10분도 안 걸려요, 저도. 이런 자료 나왔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 나왔거든요. 그냥 검색해서 기사 몇 개 쫙쫙쫙 긁어갖고 10장 만들어서 호치키스 찍어갖고 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질문의 분량의 정보량이 정해져 있다고요. 컴팩트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원된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간 관리를 하죠.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10장짜리를 중간에 복원했다고 주는 데도 이상하지만 그걸 가지고 30분에 도저히 못 쓰겠어요. 저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건 더 이상하죠. 왜 그런 걸 왜 하고 있냐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복원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쓸데없는 것보단 기출보다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필기도 그렇지 않나요? 필기도 똑같은 문제 안 나오죠. 근데 기출 안 봐요? 똑같은 문제 안 나올 거니까 공부 안 해본 사람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 같은 것들이 반복되니까 기출을 푸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안 나오니까 안 푼다는 분들은 면접 준비를 허투기 하시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 자, 넘어가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개별 역량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하는 질문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플러스 알파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고요. 하거나 안 하거나 평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걸 체크할 거다 체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간 채우는 거긴 하지만 기왕에 질문을 받으면 전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질문 많이 받고 답변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려면 뭐겠어요? 앞에서 좀 밀도 있게 좀 앞에가 진행이 돼서 시간이 조금 더 남는 게 면접을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전략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답변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체크를 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겠죠. 조금 더. 그렇죠? 그렇까?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요거는 지난해 7급 사례만 놓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제가 후기 중에 알려주신 것 중에 다 때려 모아가지고 모은 거고요. 공통이라는 건 아마 공통이라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질문지에. 아무거나 물으라고 하는 류의 질문들. 제일 많이 물었던 게 조직협업 이 질문이었어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뭐 여하튼 있었다고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다 묻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을 때 이 중에서 하나 골라 묻는 거예요. 그런 골라 물은 것들을 그냥 모아보니까 되게 많은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지액 가시면 코로나19 힘든데 어떻게 되냐, 그냥 직무에 대한 약간의 이해 정도 묻는 것. 중노위를 물어본 경우도 있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직렬별로 약간 직렬 질문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남는데 공통 질문이 아니고 직렬 질문을 하는 경우까지 따지면 확률적으로는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공부하는 건 에바예요. 그래서 가장 방어적으로 하는 건 그냥 기출 위주로 해서 그냥 모르지 않는다 정도만 방어적으로 준비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7급이니까 되게 직렬의 전문성을 더 물어볼 것 같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출을 따로 제가 교재에 따로 직렬편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좀 PDF로 드리는데 거기에 따로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만 그냥 방어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모르지 않는다.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모르는 건데 거기가 본질은 아니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하면 참고로만 보십시오. 넘어갈게요. 다음 면접 질문 구성은 아까 보셨다시피 개인 발표, 여기 면접 질문 구성인데요. 아까 되게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대충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발표 이 정도 거의 1대1대1의 비율로 질문 개수는 그러합니다. 개수는 그러하고요. 뭐 되게 그렇고요. 아까 말씀 개인 발표랑 상원 과제는 일부 부분은 겹친다. 같은 개념이다. 예, 질문 단위 자체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그래서 개인 발표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보고서 쓰는 것과 발표와 대책과 질의응답 이게 서너 가지가 패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자면 개인 발표와 경험 상황 과제 두 개가 같이 투톱이거든요. 개념적으로. 됐죠? 1대1의 비율인 거예요. 5대5의 비율이에요. 기본적으로 평가 단위로 보면. 그 중에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은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질문 단위가 개인 발표랑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책 관련된 게 거의 절반이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되셨어요? 그래서 경험 정리한다고 과도한 에너지를 쓰시는 거는 일부에 대해서 너무 몰빵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이건데 준비 순서는 이것대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경험과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과제하고 개인 발표는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레벨을 밟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질문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좀 핀트에 알맞는 좀 애매한 질문들 되게 많아요. 내가 썼는데 또 물어보거나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애매하거나 왜냐하면 이게 질문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나중에 후기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질문의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 그냥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이거는 이제 질문 구성 사례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보기 마십시오. 지금은 뭐 그냥 초장이니까요. 아까 이게 보셨던 게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여줬던 그 사례입니다. 이게 일행. 그 다음에 보시면 세무 사례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상관없고요. 주제가 다르지만 직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질문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세무, 그러니까 직렬별로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가 않아요. 애시당초가. 세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라고 외무 형사입니다. 쭉 보고 여기 경험 질문에서 관련된 게 약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직렬 관련된 것들 마찬가지 별로 없다. 이런 거 좀 느끼실 수 있고요. 그냥 샘플로만 넣어놨습니다. 기술직의 대표적인 게 전산이라서 쭉 넣었는데 일행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질문만 보시면.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패턴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한번 직렬과 상관없이 비교해 보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메타버스 이렇게 직렬 질문이 하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후기 들어보시면 후기를 맨날 보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직렬에 보시다 보면 축에 떨거지로 이렇게 붙어있는 질문들 맨 마지막에 하는 질문들을 보시면 아, 이 정도 비율로 이 정도로 물었구나라는 걸 총량을 다시 아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평정 참고는 다음 시간에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자, 이런 걸 묻는구나.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아직 답변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뭐가 나오고 뭘 묻고 그죠? 이런 것들은 금방 이제 파악하면 가시는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쉬고요. 이어서 다시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